예, 한국사 첫 단원입니다. 이쪽은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는데요. 시기구비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옆에 나오지만 철기냐, 요 네 시기 구비라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볼게요. 구석기의 큰 특징은 뗀석기가 쓰였다라는 거. 뗀석기라 함은 큰 돌이 있으면 탁 쳐가지고 나오는 그 조잡한 그대로를 쓴 것을 뗀석기라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죠. 주먹도끼. 순배찌르개가 뭐냐면 이렇게 돌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무 자루를 달아가지고 창처럼 쓰는 요 부분을 순배찌르개라 불러요. 요 부분을 순배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창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먹도끼, 순배찌르개는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다. 근데 이때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과 열매를 따먹는 채집 위주로 먹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물을 찾아서 어떤 열매를 찾아서 이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등에서 자거나 대충 지은 막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직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큰 특징은 간석기가 쓰입니다. 뗀석기를 더 정교하게 갈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뼈바늘 같은 걸로 낚시도 했었고, 이때 큰 특징은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농경이 농사예요. 우연찮게 곡식 하나가 수많은 뻥튀기가 되는 걸 보고 곡식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곡식만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동물을 가둬두고 키우는 목축까지도 이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 농사를 지면 곡식이 나오게 되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토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토기, 너무나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가 이때 제작이 됩니다. 이 확대 보면 무늬가 빗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배운다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그리고 역시 사냥과 채집도 이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행을 하고, 중요한 점은 농사 때문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 그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는데 이것이 움집을 복원한 모습이죠. 가운데는 불을 피우는 화덕자리가 있고 주변은 둥그렇게 판, 이런 움집의 모양 나오면 신석기 시대 농사 때문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 이때도 아직은 평등 사회예요. 계급은 이따 보겠지만 청동기 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씨족, 친척들끼리 모여서 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신석기 때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청동기로 넘어갈게요. 청동기 시대의 큰 특징은 말 그대로 도구가 바뀌었어요. 청동기로. 그래서 지배층이 좀 무기로 쓰거나 제서용 도구로 쓰거나 장신구로 쓰이면서 청동이 쓰이는 큰 특징이 청동기 시대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청동이 여기 비파형 동검 들어봤죠? 비파라는 것은 중국 악기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비파 이름을 따서 비파형 동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둘 다 청동을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달 돌칼이라는 건데 딱 봐도 반달처럼 생겼죠. 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요 두 개 사이로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요 사이로 손을 넣어서 벼 이삭 같은 거를 자르는 용도로 썼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고 석기예요. 우리가 선입관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청동만 쓴 게 아닙니다. 반달 돌칼처럼 돌도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유물 정도는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때 큰 특징은 농사가 잘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잉여라는 것은 플러스 많은 생산량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생산량 중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지배층이 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하층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배계층과 하위계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계급이 생기는 시대가 언제냐? 청동기 때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계급이 생긴 증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누구의 무덤이냐면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배계층이 등장한다 그랬잖아. 이 지배계층 중에 짱이 누구냐면 군장이에요.
우리 흔히 부족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군장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을 걸로,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군장의 등장, 청동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의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고조선의 지배층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보면 왕이라 부를 수 있는 건데 들어봤을 거예요.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단군과 왕검.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왕검은 정치적인 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재정이 일치된 사회이다. 제사장과 정치적인 짱이 한 명이 그 역할을 다 했다 해서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 단군 왕검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이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등장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대충 그리면 한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이 랴오닝 지방이 이 정도 되고요. 한반도 서북부 지역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부근이 고조선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이 중국에서 넘어온 이 위만 때문에 망합니다. 위만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위만이 중국에서 왜 넘어왔냐면 중국에 원래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진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혼란을 피해서 고조선으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위만이 원래는 이 서쪽을 지키는 장군으로 삼았는데 요 새끼가 배신을 때리고 우리 고조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따서 위만조선. 근데 이 위만이 고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철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철기를 가져오면서 이때부터 고조선은 철제를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제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고조선이 잘 나가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좀 법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이란 나라가 있고 한반도에 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고조선이 한나라랑 진나라 사이에 껴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게 싫었던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한 무제가 침략을 해서 고조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108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조선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고조선에 법이 8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8조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고조선의 8조법 중에 현재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인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이 있었다는 것은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계급사였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고조선 8조법이 있었지만 현재 3가지가 전해오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조선 청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철기까지도 갔었다.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철기가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무기랑 농기구 등 철기가 쓰이면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만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한과 합쳐진 이 부분을 한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주랑 한반도에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큰 특징이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맞아요.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들 꼭 알아둬야 돼요. 위에서부터 보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옥조, 동해는 나중에 고구려한테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한이 3개 들어가죠. 그래서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그 한이 이 한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자, 부여를 볼게요.
부여 요 위치가 숭하강이 있는데 숭하강 일대에서 등장을 했고 연맹국가예요. 5개 부족들이 합쳐진 연맹국가인데 이 부족장들을 가라고 부릅니다. 이 가라는 것이 귀족을 뜻하기도 하고 부족장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통해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른쪽 보는 것처럼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주변에는 아까 부족장이라 그랬죠. 혹은 귀족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주변에는 가라고 불리우는 부족장들이 따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장들이 따로 다스리는 이 부분,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각 지방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이 다스렸는데 이것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마가 말부족이에요. 우가 소부족, 구가 무슨 구자일까요? 네, 개부족, 저가 돼지부족.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따로 다스렸다. 이것을 사출도라고 하고 또 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장은 이런 귀족들이 죽으면은 귀족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을 같이 생채로 땅에 묻어서 같이 묻어버렸는데 잔인한 풍습이죠. 이거 순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여 5부족 연맹체에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고 순장이 있었다라는 거. 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했습니다. 부여의 왕족이었었던 우리 주몽 들어봤죠? 부여 사람이었던 주몽이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압록강 부근에 자리 잡고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거죠. 5부 연맹체입니다. 아까 부여를 계승한 게 고구려라고 그랬죠. 부여도 5부족, 고구려도 5부족 똑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가 또 나왔죠. 요 가랑 똑같은 거예요. 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란 말이 뭐냐면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가 회의, 모든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나라 고구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쌤이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집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 집, 이것이 남자 집.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으로 가서 여기에 서옥이란 집을 짓고 여기서 여자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어릴 때까지 여기서 살게 되는데 이 제도를 서옥제라 불러요. 쉽게 표현해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을 서옥제.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사는 것을 서옥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구려 풍습이었다라는 거. 자, 옥조랑 동해 한반도 동북 쪽에 있었었죠. 나중에 고구려한테 먹힌다 그랬었죠. 이때 이 나라들의 큰 특징은 왕이 없어요. 대신에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들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특징은 민며느리제가 옥제에 있었습니다. 그림 그려줄게요. 여자 집이 있고 남자 집이 있어요. 아까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갔었죠. 근데 민며느리제는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집으로 어렸을 때 가서 삽니다. 한마디로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신랑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하고 옥조의 풍습입니다. 동해는 족외혼이라고 있었어요. 족외혼은 뭐냐면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끼리 결혼하지 않고 자기 부족 바깥의 부족과 결혼하는 것을 족외혼이라고 하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는데 A 부족이 B 부족을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은 B 부족에 뭘 줘야 되냐면 소나 말, 돼지 같은 걸로 배상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을 하면은 소, 말, 돼지 같은 걸로 배상하는 풍습을 책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옥조는 민며느리제, 동해는 족외혼, 책화. 요 풍습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사만 아랫지역에 있었죠. 만, 진안, 변안 합쳐서 사만이라 불러요. 근데 만 아래도 여러 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있고 진안에도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변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나라들 다 합쳐서 만, 진안, 변안이라 부르고 또 요거마저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도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소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도가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소도라고 부르는데 이 소도의 영역 표시를 했습니다. 이 영역 표시한 것이 요거예요. 오리 같은 것을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놨는데 이 영역 표시한 것을 소대라고 불러요. 이 영역 표시는 뭐냐면 여기에 짱이 있습니다. 이 짱이 누구냐면 천군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천군의 역할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부르고 영역 표시를 위해서 소대라고 부르는 것을 달아놓은 거죠. 근데 이 천군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심지어 도둑질을 한 새끼도 여기 들어가면은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여기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어도 정치적인 지배자가 여기는 다스려도 여기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천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재정분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분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 소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아까 재정일치 증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재정이 일치됐었던 단군왕검이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그리고 사마는 재정분리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쪽까지 다 했는데 선생님이 다 지우고 형광펜으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핵심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자, 구석기 시대의 큰 특징, 뗀석기가 쓰였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 주먹도끼, 승배찌르기. 그리고 농사가 아직 시작 안 됐죠. 그래서 사냥가 채집했고 이동 생활했다라는 거. 아직은 평등이라는 거. 자, 신석기 시대 큰 특징. 드디어 농경과 목축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움집을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도구로는 간석기랑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제작되었다라는 거. 아직은 평등하지만 부족을 이뤄서 살았다라는 거. 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큰 특징은 청동이 쓰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요 세 가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석기, 농기구가 쓰였다라는 거. 이때 큰 특징은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면서 드디어 빈부격차랑 계급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군장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생기면서 고인돌을 제작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국가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었었다라는 거. 지배자가 단군 왕검 이러면서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위치는 이랬었고 하지만 철제 무기를 쓰는 위만이 들어와서 망하게 하죠.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처음에는 청동기 문화에 시작을 했지만 위만이 가지고 왔던 철기가 쓰이면서 발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다가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 거. 이게 고조선이었어요. 그리고 팔조법이라고 해서 법이 8개 있었지만 현재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3가지만 남아있고 노동력 중시 그리고 계급사회, 농경사회를 읽을 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철기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확인을 시켜줬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 중에서 부여 제일 위쪽에 있었죠. 중요한 것은 사출도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주변에 동물의 이름을 탄 가들이 다스렸다라는 거. 그리고 5부족의 연맹체였었다라는 거. 고구려는 부여를 개성했다 그랬죠. 고주멍이 부여 출신의 고주멍이 고구려를 만들었었고 역시 부여랑 똑같이 5부족 연맹체였었고 그리고 가들이 모여서 나라를 결정했었던 제가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생활하는 서옥제란 풍습이 있었고 옥조 동쪽에 있었죠. 동해도 그렇고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들이 다스렸었고 자 옥조는 민며느리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생활했었고 동해에는 족외혼 다른 부족과 결혼한 풍습 다른 부족 침범하면은 소, 말, 돼지로 배상했던 책화가 있었다라는 거. 사마는 남쪽에 있었고 큰 특징이 소도가 존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꽂아가지고 영역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소도였었고 여긴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다스린 영역이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영역과 정치를 담당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분리 사유였었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같이 문제도 볼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거나 떼어 만든, 여기 떼어 만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었다라고.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 주먹도끼, 순배찌르개가 있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이제 농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했고 움집을 지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가 많이 쓰이지만 농기구는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석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순배찌르개는 구석기 거였었죠. 자, 2번 OX. 고조선은 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아니죠. 아까도 봤지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건국 이후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차지했다. 아까 여기 나왔었죠. 위만은 한나라 건국 이후에 고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준왕이란 이름은 안 나오죠. 알아두세요.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게르부, 소노부 등 5부가 연맹해서 만든 나라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회의가 있었다. 5부족 연맹 국가는 부요도 되고 고구려도 되지만 제가회의, 모든 가들이 모여서 나라를 결정한 것은 고구려라고 얘기했었습니다.